김어중진 축의 매불쇼. 자, 우리의 뇌를 채우러 출발합니다. 뇌를 부탁해. 자, 오윤혜 석학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매불쇼 덕분에 방송가에서 고유명사가 되어가고 있는 우이드입니다. 무슨 고유명사요? 아, 작가님들이랑 PD님들이 회의를 하시는데요. 네. 오윤혜 같은 역할, 오윤혜 같은 스타일로 통한다는 거예요. 아, 오윤혜 스타일이 있다고? 이게 막 쫄지 않고 무거운 분위기도 좀 부드럽게 만들고 질문 잘하고 재밌는 이거 매불쇼에서 만들어준 캐릭터 아닙니까? 그게 방송 용어로 지금 쓰인다 이거죠? 오윤혜 역할, 오윤혜 같은 오윤혜 스타일이지. 요런 제가 듣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야 어디 오윤혜 같은 애 없어 이렇게. 이거 오윤혜 같은 역할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네. 그럼 오윤혜를 쓰시죠. 그건 안 되고. 맞아. 나를 맞죠? 쓰면 되잖아. 왜 그런지 오윤혜 모르겠습니다. 같은 역할, 오윤혜 그건 안 돼. 소리를 지른다. 하지만 곧 고정 프로가 10개가 되어가고 10개입니까? 이제 곧 10개가 됩니다. 대단합니다. 와 진짜 많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오윤혜 씨 대세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좀 멀리 계셔가지고 모시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왜 자꾸 오시- 자꾸 오셔가지고 큰일이네. 정우덕 교수님, 교수 맞습니까? 교수까지는 아직 되지는 교수 못했네요. 아닌데요. 정우덕 씨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전력거래소에서 근무하는 정우동입니다. 네, 한국전력거래소 차장님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제가 본가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다시 이렇게 서울 올라온 거거든요. 본가가 어디신데요? 울산에 있습니다. 나주에 사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해소동 갔다가 돌아왔다가 이렇게 부로 왔다가 이제 다시 내려와야죠.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왔다 오시냐 갔다 이거예요. 아니 이게 부담스러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아니 그거 재밌어요? 얘가 재밌죠. 그래요? 게다가 이게 또 다 이 또 전기차 또 자료 이렇게 다 수집하는 용도도 있고 하니까. 전기차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데이터도 쌓고. 그렇죠. 그럼 뭐 우리 부담 안 갖겠습니다. 예, 편히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사실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또 한 가지 좋은 게 있는데요. 제가 또 그 소소하게도 유튜브 채널 하나 하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좀 구독자 수가 좀 쏠쏠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채널 이름이 뭔데요? 웨슬리의 튜브 박스. 튜브 좀 박스. 어렵네요. 네, 좀 어려워요. 어렵네요, 진짜. 왜냐하면 네. 제가 제 블로그 한 게 한 25년 됐는데 26년 됐구나. 거기에 이름이 웨슬리의 이렇게 툴 박스거든요. 도구 상자. 그리고 거기 또 연재하고 있는 만화가 있는데 그거는 툰 박스고.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로 해가지고서 많아요. 예.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번 연휴에 시간이 많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고양이에 또 이제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고양이요? 네. 고양이. 고양이를 검색했는데 네. 거기 최고 권위자가 또 매불쇼 출연자더라고. 누구요? 그분 있잖아요. 심용주 박사님. 아, 그분이 고양이 연구소 소장님이더라고. 그래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어떤 생선이 맛있을까 찾아봤더니 또 매불쇼 출연자가 최고 권위자로 딱 나와. 대박입니다. 매불쇼가 다 되더라고. 제가 도이 타테이스트 이분 네. 엄청 유명한 분이잖아요. 유명한 분이에요. 방금 출연한 거 보고 진짜 매부쇼 대단하다. 놀랬습니다. 진짜 이 섭외력. 저 네. 실제로 보고 진짜 너무 오윤혜 씨가 실제로 타투 했잖아요. 타투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타투 또 했잖아요. 타투는 과학입니다, 여러분. 네. 본인이 과학이라고 해요. 아주 과학적이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분은 워낙 이제 만화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이잖아요. 실제 네. 캐릭터도 많아가. 만화 같은 네. 캐릭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화 속에 네. 펼쳐지는 것들이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음. 요거를 오늘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만화 속에서 뭐 빔 무기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만화는 진짜 많지. 빔. 광선 뭐 이렇게 광선. 쫙 무조건 이기는데 맞아요. 이건 아직까지 한 번도 무기화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일단 출력이 엄청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일단 가장 큰 문제고, 네. 그리고 대기권 안에서 이게 쏘면은 이게 그 사정거리가 많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군대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아직까지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런데 실체가 있는 그런 무기화된 것도 있기는 해요. 그건 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빛으로 뭔가 타격을 준다는 거죠. 예, 맞아요. 예. 물론 이제 이거 매불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애니덕후도 있을 거고 이제 뭐 밀덕후도 있을 거고 하니까 밀덕후는 뭐예요? 이제 밀리터리 밀리터리 덕후. 군대 덕후. 그러니까 아마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제 잘 아시는 분들도 워낙 많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개론적으로 한번 이렇게
오버럴하게 좀 설명 한번 드리는 차원에서 네. 한번 이렇게 여기서 얘기 나오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진지하게 가시네. 이거 준비한 멘트 같은데? 전혀 준비한 건 없고.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예. 한국전력거래소 오니까 이게 전문 분야 비슷한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겹치는 진지하게. 부분이 있어요. 예, 이렇게. 진지하게 예. 접근하네요. 뭐 한번 좀 해보세요. 해봐주세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뭐 빈 무기다 하면은 그 뭐 공상과학이든지 SF든지 뭐 이런 곳에서 많이 하잖아요. 특히 주로 이제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곳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죠. 네. 왜냐하면은 우주에서 뭐 물론 미사일 같은 걸 날릴 수도 있고 뭐 총을 쏠 수도 있고 하지만 보대가 안 나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빛이 쫙 하고 날아간다 하면은 시각적으로. 예,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있어 보이고 되게 유행지는 좀 일반 무기들이 혹시 예. 예를 들면 TNT 폭탄이라고 치면 걔네들이 산소 없이도 터질 수는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산화제 같은 것이 다 같이 들어있는 그 상태에서 안에? 이제 터지기 때문에 우주에서 그거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은 해요. 가능한데. 근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뭐 만화든지 영화든지 찍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거기서 그냥 맨날 보는 것이 터지면은 좀 재미가 없잖아요. 기권하게 이제 우주까지 나갔는데 거기서 그냥 이제 총알 가지고 뿅뿅 쏘고 있으면은 재미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레이저라든지 뭔가 이렇게 빛이 쫙 나가는 것으로 이제 많이들 이렇게 시각화하기도 좋고 네. 그리고 또 예산을 좀 절감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실제 뭐 탄약을 쓸 필요 없이 그냥 효과 이렇게 입혀버리면 되니까. 그런.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떨어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것이 엄청난 위력을 가졌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긴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만 생각을 하더라도 거기서 그 데스스타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딱 달려있는 그 주포가 한 방 딱 쏘면 행성이 하나 통째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예, 그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우주선끼리도 막 이렇게 맞서고 싸우고 하면서 막 포 날아가고 박살나고 하는 식으로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많이는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어 했다 이렇게까지 굳이 그 시청자들한테 설명을 하진 안 하지. 안 하죠. 아무도 안 안 궁금할걸요? 해요. 궁금하진 않아. 그냥 네. 짱센 뭔가 이제 빛이 날아가는 것이 어. 가가지고선 터뜨렸다. 맞아요. 그거만 끝이야.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또 덕후들은 이걸 또 그걸 따져보기 시작해. 따져봅니다. 계산합니다. 자, 저것을 터지기 위해서는 어. 도대체 얼마나 큰 출력이 필요할까? 그렇지. 계산합니다. 네. 이게 전기로 하는 겁니까? 전기. 그래서 전기로 한다.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야 네, 하니까 에너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전기로 한다.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몇몇 작품들 중에서는 그거를 좀 그래도 좀 설명을 했던 작품들이 있는데 뭡니까? 그 중에서 이제 애니 쪽으로 좀 찾다 보면은 이제 신세계 에반게리온이 있어요. 네. 95년도에 이제 나왔었던 95년이요? 95년. 많이 들어봤는데 제목은? 네, 많이 들어봤어요. 에반게리온? 거기서 이제 에반게리온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그 말하자면 그 인체형 병기가 이제 들고선 이제 쏘는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포지트론 라이플 해가지고서는 그 이제 양전자를 가지고서 이제 쏘는 포인데 양전자가 뭡니까? 전자하고 전하가 반대가 되는 밀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은 전자하고 전합? 전하가 반대예요. 아,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제 그걸 잠깐 그 설명할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물질을 구성하는 이제 네. 원자가 있어요. 그럼 원자에는 이제 핵 부분에는 이제 핵에는 이제 그 뭐야 이제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네. 양성자는 플러스고 네. 중성자는 0이에요. 제로예요. 네. 중성이니까. 중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성자, 중성자, 이제 전자 이렇게 있는데 그 전자가 전하가 반대로 플러스인 녀석이 있어요. 그 희한하네. 걔가 양전자예요. 근데 양전자는 반물질이에요. 물질하고 반대되는. 물질하고 반대된다는 게 뭐예요? 예, 전하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 중성자도 이제 중성자나 뭐 양성자 이런 것도 다 그 반물질에 해당되는 그런 물질이 또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물질하고 전하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 물질을 우리는 반물질이라고 반물질이라고 해. 예, 그러면 이제 물질하고 반물질하고 하이하고서 이렇게 딱 만나. 그러면은 쌍소멸이 돼요. 그게 에너지로 다 변환이 되면서 쌍소멸 서로 소멸을 해요. 소멸하면서 에너지가 에너지로 다 전환이 돼버려요. 에너지로 전환돼. 그래서 보통 이제 반물질 자체를 가지고선 폭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물질은 그냥 물질하고만 닿기만 하면은 쌍소멸이 발생해서 모든 게 다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우리 흔히 이제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이 그
아인슈타인 하면 생각나는 그 E는 MC 제곱 있잖아요. 그만큼으로 해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아주 조그만 그 물질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이제 엿볼 수 있는 게 우리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도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제 핵분열이나 그런 것이 일어나면서 아주 약간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전기 한 30%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 어쨌든 간에 양전자, 이제 양전자를 가지고서는 이제 발사를 했다 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한 거예요. 네.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걸 구체적으로 발사를 했는지는 그거까지는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네. 얘기하지도 어쨌든 마 여기서. 핵심은 건 어쨌든 간에 짱센 뭔가를 이제 발사를 했다. 발사. 그리고 거기서 설명을 하기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데 이게 나름대로 좀 고증을 한다고 일본 전역에서 모든 전기를 다 끌어써 가지고서는 한꺼번에 집중해 가지고서는 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나왔던 수치가 180 기가와트를 썼다. 180 기가와트. 기가와트. 네, 큰 건가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이거 우리가 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감이 없죠. 일단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 모두 설치되어 있는 이제 발전기를 다 합치면은 한 133기가와트예요. 다 합치면 다 합치면 우리나라 전역에 다 있는 걸 다 합치면 그렇고 실제로 지금 당장 가동해줘라고 이제 바로 돌릴 수 있는 것이 한 100기가와트 정도. 우와 다 합쳐야. 예. 우와. 왜냐하면은 나머지는 좀 그 쉬면서 고치고 있어야 되거든요. 대기 중이거나 네. 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햇빛이 안 비치면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다 그 합치면 중에서 100기가와트.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게 100.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크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전기 한꺼번에 쫙 쓰면은 최대 지금까지 맥시멈 찍었던 게 한 90 정도예요. 그게 90. 그때 블랙아웃 왔군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에요?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잘했어요. 또 자기들은 또 준비 잘한다 그러네. 그러니까 180기가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다는 그렇죠. 지금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기를 쓰는 것이 2배 정도다. 우와. 그런데 이 180이라는 수치가 사실 그냥 뜬구름 잡고서는 그 작가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 95년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전기를 썼을 때 180 정도를 썼어요. 아, 그래서 이 수치를 썼구나. 네. 아. 그러니까 실제로 공급을 할 수 있었던 전력량이다라고 보고서는 거기 이제 만화에 이제 반영을 한 거예요. 진짜 오타쿠들이 모여서 쓴 게 맞아. 네, 나름 근데 현실을 감안했네요. 나름 현실을 감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당시 이제 영상을 보면은 막 이제 엄청나게 이제 전력선을 다 끌어와가지고서는 거기 이제 포에다 다 연결해가지고선 하고 이게 이제 만약 전기를 이제 징발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나머지 사람은 전기 쓰면 안 되니까 그렇지. 다 끄고 딱 그거 하나 발사를 하기 위해서 다 충전을 해가지고선 빡 하고 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그럼 거죠.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했겠네. 어마어마하죠. 만화에서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이제 그 상대 이제 사도를 이제 격파를 하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수 쳤어요 그때? 통쾌했죠 아주. 그냥. 통쾌합니다. 예. 첫 발은 이제 제대로 안 됐는데 이제 두 번째에서 이제 성공을 했고 막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다 좋은데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아.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에너지를 끌어모아 가지고서는 그 이제 에너지를 이제 발사를 하는 이제 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도 이제 연구가 되고 있기도 하고 한데 이제 앞서 그 이제 180기가와트라는 수치를 조금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네. 일단 현실적으로 한 지점에다가 180기가와트를 모을 방법이 없어요. 아, 그건 안 돼요? 전력 거래소도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어.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 이제 전기를 다 융통하는 것을 다 제어를 하고는 있는데 네. 그것은 지역별로 균등하게 어디 한창 쏠리지 않고 이제 두루두루 잘 쓸 수 있도록 이제 배분을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지. 네. 얘기하자면 청와대에서 이제 180기가와트 한번 딱 쏘겠다 하고 한다고 해서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 명령이니까 이제 모아 봅시다 하고 이게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못한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아, 불가능. 왜냐? 송전선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전기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말이죠. 양이. 우리도 그 보면은 그 이제 뭐 멀티탭에 뭐 이것저것 많이 꽂으면은 이제 그 과부하 걸려가지고서 이제 불납니다 네. 하잖아요. 양이 똑같아요. 있잖아. 송전선 똑같아요. 거기다 지금 말하자면 지금 멀티탭에다가
지금 이제 레이저 총 하나 쏘겠다고선 막 꽂아놓고서는 빵 쏘려고 하면은 레이저 포가 나가기 전에 멀티탭이 불나겠죠. 네. 그럼 만화에서 나왔던 것 중에 현실 가능한 무기가 있습니까? 아 그렇죠. 이제 레이저 포 형태로 해가지고선 현실화되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주로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는 있어요. 지금 나오는 게 이게 레이저 무기를요? 포입니까? 네 맞아요. 저거는 이제 만원경 아니고? 망원경처럼 생기긴 했는데 저 네. 안에 레이저가 들어있거든요. 저기서 그럼 빛이 나가가지고 빛이 뭔가를 나가서 타격을 줘요? 타격을 주는 우와. 거예요. 우와. 그거 엄청 빠르겠네 이거는. 당연히 이제 빛의 빛의 속도 속도. 그 빛의 자체로 속도잖아. 나가니까 빛의 속도. 네. 와 대박이네. 그냥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물은 피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쟤는 그러니까 이제 눈 뜨고 당하는 식이 돼버리는 와. 거예요. 이게 비행기 같은 것도 맞출 만큼 맞출 수가 위력이 있죠. 센 그래요? 거예요? 네, 맞추는 거는 이제 문제가 아닌데 위력 문제가 좀 위력. 있어요. 그건 좀 약하구나. 그렇죠. 왜냐하면은 실전 운영이 되고 있는 게 한 30kW 정도 수준이에요. 30kW. 킬로와트? 킬로와트. 아까는 기가였나? 기가였잖아요. 킬로는 기가의 1000분의 1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에 뭐 대충 보면은 한 10,000분의 1, 5,000분의 1,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렇죠. 메가 한번 끼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 맞다. 맞네. 100만 분의 1 이렇게 네. 돼버리네. 음. 킬로, 메가, 기가니까 맞네. 아, 맞네. 그래요? 네, 훨씬 맞아요. 우와. 그래. 맞아, 맞아. 똑똑해.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예. 그 저건 아무튼 30kW라는 거예요? 예, 얼마 그렇죠. 안 되네. 30kW. 그러면 저건 뭐 타투나 지우지 뭐 저. 아니 이거 왜 만드는 건데요? 뭘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타격이에요? 저 정도로 하면은 어떤 용도로 쓰냐 하면은 이제 비둘기? 뭐 비둘기를 태울 수는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비둘기 태웠어. 비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만들까? 타투 지우고. 네, 그런데 이제 그걸로는- 비둘기 생각하면은 또 약간 비슷한 거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그 드론. 드론. 네. 와 이게 근데 드론을 타겟팅하기에는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가벼우니까 약간의 이제 에너지를 받아도 이제 타격을 받기가 그렇지. 쉽고 그리고 드론 한 대를 격추시킨다고 미사일 쏘기에는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미사일 상당히 비싼데 얘는 이제 전기 좀 돌려가지고 쏘면 되니까 뭐 비용은 비용이 거의 발생하죠. 안 들어요. 그럼 무한대로 쏠 수 있네요. 그렇지 이제 에너지만 계속 공급이 될 에너지만 수 있어요. 있으면. 충전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뭐 전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니까. 예, 좀 약해. 근데 그래서 이제 위력을 계속 올리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는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30kW급이 이제 2014년도에 실전 배치됐는데 150kW급을 재작년 정도에 이제 시연을 했고 미국에서요? 예, 미국에서 아.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그 육군 쪽에서는 작년 한 11월 달인가 그때 이제 그 민간 업체들이 계약을 했어요. 우리한테 좀 300kW급 하나 좀 만들어 달라. 300. 어디서요? 300. 어디서? 이게 미국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제 육군에서 해서 이제 민간 업체한테 300으로. 이제 해서 올해 말 정도에 한번 좀 시연 좀 해봐라 하는 식으로 그럼 이제 뭐 하고. 헬기 정도는 그래서- 접수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소형 미사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레이저가 한 번에 우리가 이제 그 SF에서는 뿅 쏘면 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수초 이상 계속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 계속 가열을 시켜야 돼요. 돋보기로 이렇게. 돋보기, 맞아. 돋보기로 그 태우는 거 있잖아. 최첨단 돋보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 뭐야 식이에요. 이게? 저거 멋은 없네. 멋은 없어요. 멋은 없어. 약간 이제 평화무기네, 평화무기. 그래도 이제 뽀대는 전혀 안 나는데 아. 그래도 이제 비용도 비용 절감이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갈 수 돋보기. 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냐면 이 빔이 초점을 아주 이렇게 정밀하게 맞추면은 에너지가 한 군데 잘 집중이 그쵸. 되니까 그런 이제 위력이 세지고 아. 그리고 아까 출력을 높이면은 멀리 있는 것도 이제 맞출 수가 있고 그런 멀리까지 식으로 되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 계속 계산하고 있어요. 맞춘다기보다 이제 비친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돋보기. 비춰서 결국 이제 타격을 준다는 게 열낸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 불내는 거죠. 그러니까. 손등에 해봤지 어렸을 때 이렇게 네. 손등에 따갑잖아. 따가워. 따가워 이렇게. 딱 그거예요. 됐다, 됐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걸로 뭐 또 다른 어떤 물리적 타격을 주는 건 아니고 맞아요. 그냥 뜨겁게 뜨겁게. 뜨겁게. 아. 그럼 뭐 만화에서처럼 시원한 타격감은 없지, 전혀 없지. 없다. 전혀 없어요. 뭐 전혀 그 정도 없어. 하려면 진짜 기가와트급 한번 해봐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안 지금같이 된다. 이제 킬로와트급이면은 현실성 아직은- 없는 얘기를 조금 길게 했네요. 그러니까 네. 뭐 좀 네. 현실성 있는 재밌는 얘기 또 그러니까 이제 있나요? 현실하고 약간 좀 맞닿아 있다. 현실로 오. 가야지. 그러니까요. 뭡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음.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주제도 한번 뭐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이제 가져왔던 수상도시. 것이 수상도시 얘기를 했는데 수상도시. 이게 또 이제 기후 변화하고 좀 맞물려 있어가지고 좀 요즘 좀 관심을 갖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물 위에다가 도시를 이제 건설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이게 뭐예요? 지금 일단 이 요것이 그러니까, 이제 제목. 말하자면은 이제 UN 해비타트라고 그 UN 아시잖아요. 이제 그 국제 기구에 이제 산하 있는 이제 그 기구에서 이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수상도시? 수상도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띄워가지고 하겠다 하는 건데 네.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거는 2019년도에 이제 그 오시아닉스라고 하는 이제 업체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여기에다 최대 한 인구 한 10,000명 정도를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이제 마련해 가지고서는 해보겠다 계획을 일단은 이제 짜봤어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요? 그렇죠, 바다 위에. 이거를 아니, 왜 그러면- 하는 건데요? 이게 더 생태계 파괴의 원인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는 않아. 왜냐하면은 그 생태계는 그 밑에 있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떠 있는 거예요? 떠 있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게 자급자족이 돼요? 자급자족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거 이제 그 이제 친재생 풍력이나 에너지를 이런 해가지고서 거. 받고 에너지는 받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뭐 폐기물이나 이런 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정화하고 재활용해가지고서는 쓴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급자족을 하면서 이제 외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계속 떠 있으니까 해수면이나 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농산물은 그렇죠. 이제 거기다가 재배도 하고 재배하고. 이제 재배도 하고 이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이제 아파트 같은 거는 못 짓겠네요. 아니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높게는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 퍼져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제 무게 감당할 수 그 있어. 파도 치면은 그 그러니까. 헐쭉헐쭉 그거는 뭐볼 문제긴 하겠죠. 아, 사실. 그거는. 아무래도 뭐 비교적 좀 잔잔한 쪽에다가 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는 잔잔하네.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또 왜 최근에 나왔냐 하면은 네. 그 부산에서 네. 우리가 요거 이제 시범 사업을 좀 해보겠다 하고서는 작년 말에 또 이 업체하고 유엔 해비타트하고 이제 협약을 맺었어요. 오. 예. 부산이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바로 그거죠. 지금 해안에 있는 도시들은 지금 해수면이 올라가는 것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지금 받게 돼 있어요. 인천공항도 그렇고. 그렇죠. 네. 제가 이거 예전에 보면은 그 뭐야 공항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닷가에 이제 설치를 해놓은 것도 좀 심심찮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드나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좀 홍수가 나거나 좀 비가 많이 내리거나 하면 또 이제 쓰기 힘들어지고 하는데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런 것이 이제 점점 이제 빈번해진다는 거고 그런 것이 다른 이제 일반적인 도시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뭐 물이 이제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를 원총 봉쇄를 할 수는 없으니 뭐 방법은 두 가지죠. 그러면 뭐 이렇게 높게 뭔가 이제 테두리를 쌓아가지고서는 막던지 아니면은 아예 도시 자체가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던지 뭐 그랬었는데 이거 이제 후자의 아이디어로 요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지금 그래서 뭐 시범 사업으로 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부산이 그 엑스포를 2030년도에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지금 2020년 엑스포 지금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1년 늦게 개최를 했는데 지금 두바이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 말에 갔다 온 거. 그것에 그것에 이제 갖는 장은 좀 우리가 어떻게 엑스포? 알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매불쇼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렸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것에 이제 10년 후에 이제 하는 걸로 해가지고 물론 그-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8년 후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유치를 하겠다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맞물려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이기도 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양 도시를 한번 좀 추구를 해보겠다 하는 것도 이제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국가나 이제 도시 이미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얼마가 드느냐? 한 일단 그 시범 사업으로 이제 한 블록을 만드는데 네. 그게 한 우리나라 돈은 한 2,400억 원 정도를 일단 들어가고 네.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300에서 한 500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많이 있다고. 산다. 예. 오. 이렇게 성공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듈을 늘려 나가가지고서 연계를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몇천 명이든 한 10,000명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네. 근데 그렇죠. 여기서 살고 싶으세요? 최욱 씨는?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살지 어떤 거? 못할 때를 대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때는 당장 우리가 지금 가서 네. 살겠다라기보다는 최고의 수단으로서 뭐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대안책으로. 식으로 대안책으로 그런 네.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아 이게 그 음. 만화 영화에 나와요 이 수상도시가. 수상도시 컨셉 자체는 만화 영화나 뭐 영화나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이 이제 나왔죠. 빈번하게 이제 나오는 상황이긴 하늘에도 하죠. 집이 있는데 뭐 만화에는 아, 우주에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해수면 이제 올라가는 것이 이제 뭐 몇 미터에서 한 뭐 7, 8미터 뭐 이 정도까지만 올라와도 네. 도시 전체가 이렇게 잠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실제로 인구가 많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것이 이제 해안가 쪽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부산도 그렇지만 인천도 그렇고 그쵸, 그쵸. 많이 이제 해안가 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목포도 그렇고 쭉 그런데 뭐 중국은 더 심해요.
중국이 이제 그 인구가 이제 밀집되어 있는 게 거의 다 그 이제 중국 동부 쪽 해안 쪽이에요. 거기가 인구가 잔뜩 있어요. 내륙 쪽은 별로 사람을 안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해수면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진짜 중국은 이제 수억 명이 타격을 입는 시기 돼버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네. 자연을 그만 좀 훼손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 좀. 맞아요. 오늘도 뭐 샴푸 많이 쓰고 오신 것 같은데. 네네. 아 왜 그래요? 우리 디젤차 타고 다니시는 거 알고 있는데. 뭐, 돈 없어서 못 바꾸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렇게 현실적인 대안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하기는 하는데 영화나 만화 같은 것에는 그래도 이걸 좀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는데 네. 이 영화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딱 이렇게 그 수상 도시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하는 거는 또 이제 과거에 이제 95년도에 또 나왔던 그 워터월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네. 이거는 그 영화 제작하다가 세트장 말아먹어가지고서는 네. 이제 그렇죠 이제 제작비가 왕창 그 나와가지고 당시 제작비 거의 망했다고. 뭐 최고로 많이 아, 썼어요. 최고였어요? 진짜요? 오. 실제로 물 위에다가 이걸 다 지었나 예, 보죠? 이게 엄청났던 게 오. 실제로 이 세트 전체를 진짜 물 위에다 다 짓고서는 어머요. 찍었어요. 우와.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CG가 아니라 진짜 물 위에서. 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놨는데 어. 태풍이 와가지고 이거를 다 박살을 내가지고 아이고. 오 마이 갓. 그래서 근데 영화를 찍어야 되니까 이걸 또 다시 찍고 아이고. 이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제작비가 엄청나게 초과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개봉했을 당시에 뭐 흥행이 안 하지는 않았는데 흥행한 것에 비해 돈이 이제 너무 충분히 많이 이제 안 안 하니까 되겠다. 적자였구나. 이 적자였는데 간신히 이제 수지타산을 맞춘 게 요게 그 이제 놀이공원 가면은 이 네. 워터월드 이제 테마로 해가지고 한 이렇게 이제 놀이기구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거 수입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서는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이제 수익 보전을 하기는 하는데 성공은 했어요. 아, 저거는 그럼 지금 보존해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는 관광 상품화된 형태로 아, 이제 그래? 그런 식으로. 근데 아, 이제 이 영화 나오고 케빈 코스트너가 그 전까지 진짜 잘 나갔거든요. 네. 네. 뭐 보디가드. 보디가드 있고 뭐 늑대와 함께 춤을. 뭐 네. 이런 거 등등 해갖고 진짜 세계 탑 배우였는데 네. 워터월드 망하고 나서 그때부터 완전 하락세. 아 진짜요? 네. 아, 이 워터월드가 그 유니버셜에 있는 게 맞아요. 이거예요? 예. 나 갔다 왔어. 유니버셜 미국. 미국 그래? 갔다 왔어요? 미국 갔다 왔어요. 오, 맞아요. LA 대단하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오. 네. 거기에 이거 물쇼가 진짜 맞아요. 재밌더라고. 아, 그래요? 그게 그 세트장이에요? 그건 맞아요. 아, 그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니 진짜 세트장은 원래 물 위에 있었으니까 그걸 재현을 해놓은 거죠. 아, 그래서. 재현을 한 거라고. 네. 아. 이때 머리가 많이 빠지셨나 봐요. 케빈 코스트너. 아, 원래 고생이 많았나 네, 봅니다. 아. 고민이 많았네. 네, 네.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해수면이 8,000m 올라가는 걸로 설정이 돼가지고 8천? 8,000. 그러면 해저 도시를 짓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8천이 어떻게 올라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비현실적이긴 한데 뭐 영화니까 영화니까. 일단 이제 거의 설정상은 이제 8,000.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은 에베레스트 산이 그 8,848m니까 그래요? 뭐 그 정도 산 빼고는 거의 다 다 이제 잠기는 잠긴다 거. 하는 컨셉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 주인공이 그 쬐끔 남은 그 말하자면 그 무틀 이제 땅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온데방네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네. 네. 아니 제가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 갔다 온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저한테 까방권을 줘야 된다. 아니, 야 그건 뭐 그 비행기만 타고 가는 건데 뭐 이 까방권이야. 이 유니버설 많이 나갔네. 스튜디오는 일본에도 그 세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일본에도? 그거 한번 받고. 예. 뭐야, 또 깨알 자랑하시네. 저랑 뭐 경쟁하는 거야? 아니요 이제 공감대를 아, 형성하는. 공감대요. 예. 두 번 가셨다고요? 아 거기도 가고 물론 네. 저기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미국에 있던 것도 간 적이 다 있었고. 가셨구나. 아, 그것도 갔어요? 예. 오. 근데 언제 그거는 그 세트장 생기기 전에 갔다 왔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 그러면 못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제 본 거는 한 번이라는 거죠. 못 봤잖아.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근데 이제 그 영화는 그렇고 네, 저는 이제 개인 끝나지 예. 않았군요. 저는 이분이랑 맥주 한잔 하면 너무 재밌을 것 아, 같아. 예. 술술술술 다 네. 나오니까요. 영화는 그렇고 이제 네, 또 뭐가 그 있어요? 만화에서는 이제 한 7, 8년 정도 전에 그 또 비슷하게 좀 나왔던 게 있어요. 이제 취성의 가르간티아라고 하는 이제 처음 작품이 듣는데? 있는데 근데 이것도. 예, 여기에 좀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취성이란 취? 취성 그 이제 취는 이제 색깔을 뜻해요. 이제 비취색 하면 생각이 나시겠지만 이제 푸른색의 예, 푸른색 별의 가르간티아라는 뜻이에요. 네. 그럼 이제 푸른색 별은 생각하면 뭐예요? 지구. 지구 맞아요. 저기 네. 지구가 배경인데 네. 굳이 저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 그 행성 이 지구라는 행성을 버리고 난
한참 후의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왜냐? 예. 원래는 이제 빙하기를 맞이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주로 다 탈출을 했어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한참 후가 지나가지고 그 빙하기의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해빙기에서 엄청나게 이제 뜨뜻해가지고서 해수면이 또 반대로 엄청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구라는 행성이 아까 워터월드랑 비슷하게 웬만한 이제 육지가 다 물에 잠기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남았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큰 이제 선단을 이루어 가지고서 막 돌아다니면서 뭐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뭔가 뭐 물자 교류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지금 진행되던 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재밌는 겁니다. 재밌나 그 봐. 선단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던 네. 이제 그 주력 무기가 무기가 있는데 무기가 뭐였어요? 무기가 그 무기 이름이 가르간티아인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멀리 뭔가를 이렇게 쏘기 위해서 썼던 건데 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주선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 썼던 레일건 내지 그 메스 드라이버였다.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전자기적인 힘을 가지고서는 동력을 이제 만들어내서 우리 그 자기부상 열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자기부상 열차 레일이 끝이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속을 시켜가지고선 대기권 탈출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먼 훗날 얘기니까 출력이 많이 떨어졌어. 네.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는 선단한테 이제 뭔가 무기로 이제 활용하는 무기로 거지. 활용하는 정도로 이제 전락을 하기는 했는데 재밌잖아. 예. 그렇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전기를 사용한 뭐 이제 레이저 포도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아예 물체 자체를 가속시켜 가지고서 쏘는 예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한데 요것도 연구는 되고 있는데 아직 실전 전력화된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역시 대기권 문제예요. 네. 그건 문제야. 왜냐? 아니 왜냐는 아니야. 왜냐는 아니야. 우리가 왜냐는 아니야. 이유를 묻지 말자. 이 왜냐는 왜 나와? 생각 이제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왜 해? 엄청나게 큰 물체를 네. 엄청나게 빠르게 대기권을 뚫고서는 간다고 하면은 그렇지. 여기 지금 열날 거 아니에요. 열나지. 대기권이 어딘지도 전 모르고 구름 위에가 대기권입니까? 우리가 지금 대기권 안에 살고 있죠. 아 우리가 대기권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대기권 안에 살고 있는데 네. 공식적으로 이제는 보통은 이제 고도 한 100km 정도까지를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대기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대기권으로는 봐요. 그 넘어서는 이제 그렇지. 우주다. 물론은 그게 뭐 갑자기 딱 그 100km 딱 넘어서면은 이제 공기가 갑자기 딱 없어지고 그런 피 건 당연히 아프고 막 네,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물론 당연히 이제 공기는 서서히 없어지기는 하는데 왜 100km냐? 아 왜 그 100km냐? 왜 100km인지는 아니 아니. 아 왜 100km. 이런 거는 그냥 100km. 그건 진짜 안 궁금해요. 왜 100km인지는. 아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선하고 비행기의 차이의 문제예요. 맞아. 비행기는 그 이 대기권에 있는 대기권에 공기를 날아가잖아. 가지고선 양력 이용해서 뜰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대기가 우주선은 있어야 또 오히려. 대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100km 정도까지 대기가 올라가면은 없잖아. 이걸 맞아 연료 떼 가지고선 추진력만 가지고선 도는 거나 그러니까. 양력이나 비슷해 가지고 의미가 없어 날개가. 날개 의미 없지. 네, 그 정도 되면은 동력만 필요하지. 동력만 있어도 그냥 네. 도는 거니까. 로켓처럼. 그럼 이건 네. 우주지. 이게 무슨 대기권이야. 네. 그래서 좋아 100km. 아니 100km. 숫자도 깔끔하고. 어. 뭐 실제로는 막 범위가 어느 정도 깔끔하지. 있지만 네. 깔끔한 숫자를. 깔끔합니다. 100km 외우겠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 이제 그 이제 미터법 쓰는 사람들은 아니 뭔데 또? 뭐 왜? 왜 근데 문제가 있어. 뭔데 문제? 문제 없어. 만드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문제를 노 안 프라블럼이야. 만드는 아 뭔데? 문제 우주 없잖아. 개발을 미국이 많이 하잖아. 미국이 하긴 아, 네, 놔둬라. 미국. 왜? 근데 미국은 미터법 안 쓰잖아. 밑에 안 쓰자 피트. 피트 마일 이거 쓰잖아요. 마일. 자기네들한테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야. 왜냐하면은 어. 100km는 62마일이거든요. 딱 떨어지잖아. 키로는 오히려. 네, 숫자는 딱 떨어, 그냥 키로는 딱 떨어지는데 떨어지는데. 마일은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러지 말고 그냥 키로 써라. 50마일 쓰자. 한 80km 정도 되거든요. 어. 50마일이라고 생각을 해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100km. 100km. 에어겠습니다. 하여튼 100km까지가 대기권이다. 예, 대기권이다. 네.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하여튼 그래서 그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가속을 해가지고 뭘 쏘면은 그 두꺼운 맞아. 대기에 다 이렇게 눌려가지고서 눌리잖아. 더워가지고서는 하니까 이제 그거 이제 무교하긴 힘들다. 힘들어. 힘든 결국은 무기가 힘들더라. 힘들어. 만화처럼 되기는 아직 힘들다. 그런데 요거를 무게에다 딱 갖다 진짜 놓으면 너무하시네. 무교화가 되겠죠. 우주로 가면. 네, 100km 넘어가지고서 딱 올려놓으면은 아. 그래요.
아무튼 이게 알겠습니다. 만화 속에 있는 이거 무기들 현실에서 어렵다. 어렵다. 현실에서는 대화로 풀자. 정리하겠습니다. 싸우지 말자. 자연을 좀 네네. 아껴주자. 자연 아껴줍니다. 네, 고맙습니다. 디젤 차 탑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빠도 디젤차 타잖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디젤 차가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또 나 깜짝 놀랐잖아. 와, 나 진짜 소름. 아, 심장 멎는 줄 알았어. 아, 그만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화장실이 많이 급한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디젤차 얘기만 해도 아니. 아, 우리 선생님은 전기차 타시는데 전기차 왜 타요. 디젤차 왜 네. 관여를 하세요? 네. 이제 밑도 끝도 없죠 그것도 사실. 네. 네. 재밌어.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